다음 날 아침 지연은 준우를 일찍 깨워 집에 데려다 주었다. 준우는 오늘 첫 수업을 들었다. 준우는 지연을 옆으로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오늘 하루 쉬는 거 어때? 난 아직도 쉬고 싶어. 너랑 떨어져 있는 게 싫어. 준우는 그렇게 말하며 지연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지연은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다. 아니, 일어나서 나 집에 데려다 줘. 배 놓치면 나 늦을 거야. 준우는 후회하는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디자이너 옷을 입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최 여사가 가게에 도착했고 이 씨는 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연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실례합니다. 집에 갈게요 라고 말했다. 이른 아침 바람이 차가웠다. 지연은 자전거 뒷좌석에 앉아 준우를 꽉 끌어안고 그의 근육질 등에 머리를 기댔다.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나룻배는 곧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내렸다. 그래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심호흡을 했다. 이른 아침의 강물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물 위로 흩날리는 안개는 마치 그들의 사랑 이야기처럼 낭만적으로 보였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소리를 듣자 최 여사는 강하게 반대했다. 지연과 결혼하려는 준우의 바람에 동의할 수 없었다. 유미는 어때? 곧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했는데 왜 장난감처럼 버리는 거야? 준우는 어머니가 지연의 집안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을 두고 독일로 시집간 것은 유미였기 때문이다. 웃기네. 벌써 독일에서 결혼했는데 뭐가 미안해? 최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결혼하러 간 유미는 명목상일 뿐이야. 외국인에게 혼인신고를 해서 이민을 갔는데 3년 만에 이혼했어. 게다가 지연처럼 불쌍한 여자를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삼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알겠지? 우리 집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닌데 왜 부잣집 딸을 고르겠어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부잣집 자식들은 바람둥이로 악명 높은데 우리 집에 와서 사흘이나 나가면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결혼은 사회적 신분과 동등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일이 있으면 시댁 식구들을 불러요. 가난한 사람을 부모 옆에 앉혀놓고 위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요. 알겠어요? 엄마 직업은 상류층 손님을 많이 상대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류층 시댁 식구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고 제 얼굴에 침 뱉을 거예요. 더구나 결혼식 날 하객들이 다 모인데 어떻게 부모가 시골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씨는 아내의 말에 불만스러워하는 듯 했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시골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은 사람이야.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해야 해. 그렇게 차별하면 안 돼.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해. 지금 중요한 건 아들에게 지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해. 확신만 한다면 부모님이 두 분의 결혼식을 주선해 줄 거야. 준우는 재빨리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연이 임신했으니 둘이서 날짜를 정해서 나한테 해줘. 최 여사는 격분했다. 친구들은 다 비슷한 신분의 사람에게 시집간 자식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는 그녀를 부끄럽게 했다. 주변에는 교육 수준이 높고 집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지연과 결혼을 고집하는 걸까? 준우는 부모님께 거짓말할 계획을 지연과 상의했다. 지연은 두려움에 떨며 안 돼. 부모님이 알면 죽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준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처음 연애할 때 먼저 해봐도 된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 지금 후회해? 지연은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며 준우의 발을 툭 쳤다. 이 악마야.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준우는 이어서 말했다. 이대로라면 우리 바로 아기 낳을 거야. 하지만 바로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해? 괜찮아. 결혼하면 받아들여야지. 그날 수업을 하던 지연은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뜨자 지연은 전화를 받았지만 누군지 몰라 조금 당황했다. 안녕하세요가 끝나자마자 지연은 수화기 너머에서 한 여자의 말을 들었다. 준우 엄마입니다. 내일 일요일 아침 8시에 만나서 잠깐 이야기해요.
차로 가기 때문에 배를 탈 수 없어요. 비터 드롭스 커피숍에서 봐요. 이 약속은 당신과 나만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지연이 네라고 말하기도 전에 최 여사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명령하듯이 한동안 말했다. 지연은 겁에 질려 땀을 흘렸다. 최 여사는 배를 타고 싶지 않아서 차로 우회했다. 비터 드롭스 커피숍은 집에서 꽤 멀었다. 하지만 그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했다. 그날 밤 학교에서 돌아온 지연은 걱정되고 초조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그날 밤 지연은 내일 회의 생각이 계속 나서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저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정말이 알면 죽어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후회해? 지연은 처벌받고 부끄러워하며 준우의 팔을 치료했습니다. 이 악마야.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일부러 말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바로 아기를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임신이 안 되어서 어떡해? 괜찮아. 결혼하면 해야지. 다시 시작하세요. 클래스를 지연하는 것은 전화를 켜는 것입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뜨자 계속해서 전화를 받았지만 누군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가 끝나면 즉시 지연은 수화기 때문에 한 여자의 말을 빼고 준우 엄마. 내일 아침 8시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시작하기 때문에 배를 탔을 수 있어요. 비터 드롭스 커피숍에서 봐요. 걸으세요. 알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신경 쓰이고 뭐라서 그랬어요. 최여주는 배를 탔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비터 드롭스 커피숍은 집에서 덩어리였죠. 그녀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밤에는 돌아왔죠. 초조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밤늦게는 내일쯤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다. 준우에 대한 사랑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욕심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무슨 권리로 준우를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지연은 준우를 생각했다. 준우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두고 보자고. 그렇게 생각하던 중 최 여사가 말을 이어가자 지연은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준우의 애인이야. 이름은 유미라고 해. 독일 출장에서 막 돌아왔어. 고등학교 때부터 사랑했어. 부부처럼 살았었지. 준우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 그제야 지연은 고개를 들어 유미를 바라보았다. 유미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고 얼굴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화장되어 있었다. 지연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본 그녀는 입을 열었다. 방금 내가 한 말 들었어? 우리 부모님은 금과 보석 사업을 하고 있어. 준우네 가족과 오랫동안 사업 파트너였어. 준우랑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 후 5년 동안 대학교를 다녔고 10년이 넘게 부부처럼 가깝게 지냈어. 이 말에 지연은 거의 평정심을 잃었다. 전에는 결코 흐르지 않았던 어린 가슴이 으스러지는 듯 했다. 최 씨는 말을 이었다. 낙태하고 요양할 돈을 줄 테니 준우랑 영원히 헤어져. 지연은 놀라고 실망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너랑 두 자매한테 미안해. 준우가 직접 말하는 걸 듣고 싶어. 만약 그가 날 사랑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면 받아들일게. 최 여사는 비웃으며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역시 돈 많은 남자들을 속여 돈을 벌다니. 얼마나 원하는데? 5억, 10억. 우리 집안에는 그 정도 돈이면 족하겠지만 내 부모님에게는 평생 쓸 돈이 될 거야. 하지만 내 친구는 그 정도 가치도 없을 거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황이 긴박해 보이자 유미는 재빨리 입을 열었다. 진정해. 지연이랑 잠깐 얘기 좀 할게. 돈이 필요하면 준우랑 헤어진다는 조건으로 큰 돈 줄게. 내 남편 뺏어가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지 않아. 잘 생각해. 아직 젊으니까 뱃속의 아이가 내 미래를 방해하게 두지 마. 유미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열어 두둑한 돈 뭉치를 꺼냈다. 같은 액면가의 파란 지폐들이 지연의 눈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소리쳤다. 가. 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하지 않아.
그러자 지연은 식당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놀란 눈길 앞에서 뛰쳐나갔다. 지연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이내 가슴으로 뚝뚝 떨어졌다. 두 사람이 사랑했을 때 지연은 준우네 집안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전혀 몰랐다.